최근 몇 년 새 국내 주력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조업 회생 대책들을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내놓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경제 상황이 참 좋지 못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한 게 어떤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제 차관께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제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서 좀 먼저 가장 역점을 기울여야 될 것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제조업의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지역 경제가 이에 따라서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중국을 비롯한 이제 경쟁국들의 추격이 이제는 추격을 넘어서 추월까지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그 걱정도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는 제조업 부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놓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맞겠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제조업 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기의 둔화 그리고 보호무역제의 확장 같은 대외적 요인과 함께 그동안 산업의 구조 조정이 혹은 구조 고도화가 지연됐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왔던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강건한 제조업 기반이야말로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경제 혁신의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를 저희가 기회로 삼아서 산업구조 고도화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주력 산업별 맞춤형 고도화 전략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 방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도 기존 대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기존 대책들과 비교한다면 이번 대책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조업에 대한 청년들의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경제의 근간은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이야말로 앞으로 혁신 성장의 근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의 어떤 활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공감대 아래서 이제 대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의 목소리를 제가 최대한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업종별, 기능별 산학연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를 담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의 목소리도 저희가 최대한 대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장단기를 아우르는 종합대책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규제의 개혁과 그리고 전반적인 사람 키우기 그리고 그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기업들의 리스크를 공유하거나 경쟁과 협업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처방의 하나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력 프로젝트를 얘기하셨는데 4개 지역에서 모두 14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2022년까지 2만 6천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내용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 참 좋습니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부의 그 국장, 과장, 사무관들, 실무진들이 이제 동분서주하면서 예. 지자체와 지역 기업인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말씀했던 4개 지역에 14개 프로젝트가 발굴됐습니다만 그중에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프로젝트들도 있고 예.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군산의 조선소 중단이라든지 가업 조업 중단이라든지 GM 공장 폐쇄 같은 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지역에 지금 대단위로 건설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저희가 육성해 나갈 그럴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상용차 기반이 전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특히 수소 버스와 수소 화물차와 같은 이런 친환경 상용차 생산 거점으로 또 저희가 키워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또 추가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이제 자동차와 조선 같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역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그 지역에서 중소형 이 초소형 그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버스와 같은 이런 사업들에 중소 중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와 일감을 꼭 창출하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전략도 같이 저희가 마련했고요. 예. 아울러서 노후화된 산단을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미래형 스마트 산단으로 바꿔가는 그런 작업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지원책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현재 자동차 산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래 하청이나 뭐 이런 부품 업계들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예. 뭐 이와 관련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함께 발표된 것이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인데요.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2015년도에 456만 대를 정점으로 찍고 지금 생산 규모가 한 10% 정도 하향세를 보이고 하향세를 있죠. 지금 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감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의 제공과 그다음에 일감의 확보,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대책들을 저희가 아울러서 종합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적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공급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렇죠. 신규 투자나 운전 자금의 확보, 그다음에 이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5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대책을 만들었고요. 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1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으로 있고 또 지원 GM 그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1.2조 원 규모의 만기 대출 연장도 1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일감 창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개소세를 6개월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고요. 또 하나는 10년 이상 지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예.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개소세를 감면하는 이런 것도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분야에 대한 보조금도 획기적으로 예.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충분한 일감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 긍정적인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전기차 등 어떤 그 미래 자동차로의 어떤 전환이 어렵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실제로 뭐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돈을 쏟아붓고 해도 여전히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영 자금, 연구 개발에 힘쓸 여력이 있을 운영 자금, 자원 조달이 좀 재원 조달이 중요할 텐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마다 정부에서 메워주는 그런 형태는 아닐 거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수소연료 전기차라든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또 자율주행차로 지금 급속하게 전환이 돼가고 있고요. 예.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R&D 투자 규모도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예. 이런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해서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또 아울러서 자율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약 10조 원 규모의 지금 기업 구조 고도화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미래 자동차에 대비한 그런 쪽으로의 사업 재편을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르노가 이제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초소형 트위지라는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생산 거점을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위탁 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대 연산 15,000대까지 늘려갈 계획으로 있고요. 예. 또 그밖에는 이제 또 중소기업인 또 다른 기업은 이 전기버스를 위탁 생산해서 국내에 보급 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시설 확충 방안 그 자금도 대주신다는 거죠? 저희 정부 차원에서. 그 자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예. 아울러서 R&D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저희가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친환경차 보급은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목표를 좀 어느 기간까지 어느 정도다라고 두고 계신 게 있나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번 대책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차 비중이 1.5%입니다. 근데 제가 오는 2022년까지 그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900대 수준인데 2022년에 6만 5천 대까지
또 전기 자동차는 현재 5만 6천 대 수준인데 2022년에는 43만 대까지 저희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걸 위한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서울과 울산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7대 도시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2022년경에는 한 2천여 대의 시내 버스가 수소 연료전지로 운행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충전소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충전소에 대한 제때 부분은 좀 좀 어느 또 정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소에 대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 15개가 지금 확보가 될 예정인데 내년엔 86기, 그다음에 2022년에 310기까지 저희가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년 한 1,500기씩 저희가 확대를 해서 2022년경에는 10,000기까지 저희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개소의 충전소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국의 주유소가 지금 12,000개이기 때문에 주유소 수준의 그런 충전 인프라를 국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예.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조 활성화 방안을 정승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